4월 25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지난밤에 한국과 미국의 통상협상이 있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밝혔습니다.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지금 2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방위비 부분도 있습니다. 60분 조금 넘게 한미 통상 첫 협상이 열렸는데 우리는 관세를 완전히 없애자. 지금처럼 완전히 없애야 한다. 방위비 부분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자라고 요구를 했고, 미국 측도 굉장히 성공적인 1차 협상이었다. 만족할 만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협상이었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도 만족스러운 협상이었다. 지금 대선 전국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미 통상협상 이 첫 단추를 잘 꿰었다. 좋은 이 분위기로 출발하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미 통상협상은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의 이 대선 출마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이게 끝나고 국민의힘의 경선, 그러니까 29일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한덕수가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30일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사퇴를 하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한덕수가 이 소위 보수 우파의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소위 매기 효과만 있는 것이냐, 또는 보수 우파의 대단결, 빅텐트에 도움만 주는 것이냐, 아직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지율은 1위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여론조사를 하니까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5%가 한덕수가 출마를 하면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입니다. 85%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국회의장이 한덕수를 불러 앉혀놓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망언을 늘어놓았습니다. 행정부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첫째. 둘째, 우원식이 자기가 지금까지 한 행동에 비춰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원식이 미쳐 날뛰고 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 또 민주당이 미쳐 날뛰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출마 85%가 한덕수와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소위 2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홍준표, 한동훈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빅텐트에 반대를 하고 한덕수 출마에 반대를 해왔는데 지금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층 거의 대부분이 지금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급히 부랴부랴 어제 모두 태도를 바꿉니다. 홍준표도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구체적인 방안까지를 내놓았습니다. 원샷 경선을 하겠다. 한동훈은 좀 겸연쩍은 듯이 이게 지금 완전히 홍준표는 언제나 말을 이렇게 저렇게 막 바꾸기 때문에 또 숨기지도 않습니다. 그래 태도 변화가 왔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 이 지지층이 전부 한덕수와의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자기 죽는 겁니다. 여기서 버티면. 그래서 입장 바꿨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은 그동안도 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생각해서 좀 반대를 했는데 한덕수가 출마한다면 같이 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을 거부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이제 당원들이 아는 겁니다. 이게 김문수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홍준표, 한동훈은 적극적이지 않다. 자기들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한덕수를 또 내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이 국민의힘의 맞수 토론이 열렸습니다. 두 차례. 이 국민의힘 맞수 토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문재인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것, 이걸 놓고 문재인이 민주당이 미쳐 날뛰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이 검찰이 보복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대선 전국에서 왜 뇌물 혐의로 기소하느냐. 살인을 제외하고는 가장 공무원에게 중범죄입니다. 당장 구속해야 합니다.
아마 재판 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 소환도 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 부분도 못마땅한데 당장 구속시켜야 합니다. 이 뇌물은. 무슨 보복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보복을 검찰이 문재인 기소로 왜 합니까? 이제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지금 3개월째 소환에 응하라라고 했는데 문재인이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서면 조사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구속 기소한 것입니다. 앞뒤 말이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어제는 김문수와 한동훈의 맞수 토론, 또 이 안철수와 김문수의 맞수 토론이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장 밖에서는 또 홍준표와 한동훈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덕수와의 이 후보 단일화 이걸 놓고 홍준표가 뭐 이 입장을 바꾸면서 사실 자기가 좀 쪽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통합 이야기를 하면서 이준석과도 통합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당선되면 이제 이재명도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하니까 한동훈 측에서 꼬집었습니다. 뭐 참 야무지게 때린 것이죠. 과거에 조국 수홍, 조국을 그렇게 수호하더니만 이제 또 이재명까지 수호하느냐, 이재명과 함께 가느냐. 그러자 홍준표 쪽에서는 또 갈라치기 하느냐, 뭐 이러면서도 김어준 방송에 또 홍준표가 출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또 역선택을 노리는 것이죠. 지금 지지율이 좀 정체되고 있으니까 이준석, 김어준 방송에 나가고 이 이재명도 안고 가겠다. 홍준표가 또 역선택을 노리는 장면입니다. 참 말이 바꾸고 이 역선택을 노리고 이 부분이 홍준표의 한계입니다. 바깥에서는 이렇게 한동훈, 홍준표가 뭐 인신공격에 이어서 이제 2차전 이런 뭐 진흙탕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제 토론회장에서는 맞수 토론이 열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 비상계엄과 탄핵 이 책임 부분에 대한 뭐 논란이 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 한덕수와의 빅텐트 문제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빅텐트는 뭐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다 이제 빅텐트를 하겠다. 한덕수와의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로 왔습니다. 안철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뭐 안철수는 뭐 자기 계산일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죠. 한동훈 후보에게 이 탄핵 부분은 한동훈의 책임이 아니냐라고 했고 한동훈은 계엄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김문수가 좀 계엄을 찬성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그래서 좀 답답하셨을 겁니다. 아마 어제 이 두 토론을 보면서. 안철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문수가 안철수가 왜 탄핵에 찬성을 했느냐. 그러니까 안철수는 이 계엄이 잘못됐다. 서로 지금 탄핵 책임 물으니까 계엄 책임 묻고 서로 이렇게 지금 엇갈리고 있어서 물으면 질문에 답변도 안 하고 다른 걸로 또 공격하고 역공을 펼치고 그래서 많이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이게 왜 답답하냐.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층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유권자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생각은 이재명만은 제압해야 된다. 누가 이재명을 잘 제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가장 큰 기준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계엄과 탄핵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엄과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됐습니다. 계엄이 있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재명의 국정 난동, 30번에 걸친 탄핵,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계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대선 이재명과의 대결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재명의 책임 부분, 민주당의 책임 부분, 국정 난동 부분으로 맞받아치면 계엄과 탄핵 부분은 이미 윤 대통령이 파면으로 책임을 졌기 때문에 이재명의 책임을 추궁하는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당원들이나 지지층이 볼 때는.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다 제가 보기에는 표현은 다릅니다. 자기 지지층을 겨냥해서. 근데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데는 다 모두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 부분인데
탄핵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어떤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한동훈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탄핵으로 왜 갔느냐, 한동훈 책임론을 물으면서 이제 김문수 후보도 한동훈에 대해서 이재명과 같다, 이재명 친형을 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도 이제 이 김문수에 대해서 뭐 전과가 많다. 김문수가 전과 소동 일으킨 것이 1995년도에 그 선거하면서 상대 진영 후보 측의 사람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30만 원 벌금 받은 것입니다. 벌금형. 이걸 뭐 이재명 전과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한동훈도 이제 그렇게 역공을 펼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논란이 있는데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탄핵 부분은 한동훈이 설명해야 합니다. 안철수도 설명해야 합니다. 계엄이 부적절했지만 이게 탄핵으로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니까, 탄핵을 당연히 잘한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는 뭐냐, 그게? 절차상으로 그게 잘 된 것이냐? 또 계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대하게 위헌 위법이었느냐? 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는 계속 위헌이다. 지금 한동훈도 탄핵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건데, 그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 지금 김문수의 공격이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층을 모두 하나로 묶어서 이것만으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이 50% 넘는다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거기 들여다보시면 PK, TK에서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PK, TK가 지금 국민의힘의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탄핵이나 이런 계엄에 이어서 돌아올 것이다. 뭉칠 것이다. 이재명의 지지율은 빠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뭉쳐서 이것만으로 안 되니까 외연 확장을 해야 합니다. 뭉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뭉쳐서 외연 확장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논리로 이재명과 대항해야 하느냐,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지금 이걸 골라내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굳이 이런 탄핵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깊이 서로 물어뜯고 논쟁할 거리도 아니거니와 논쟁이 나왔다면 지금 뭐 이야기는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계엄 잘못됐다는 건 전부 대체적으로 일치해요. 근데 탄핵 부분에 있어서는 탄핵이 불가피한 것 아니었느냐라는 쪽도 한동훈도 있는 것이고, 아니다, 그래도 이걸 파면할 정도는 아니었다, 또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 한동훈도 또 인정을 해요. 이 중간에 설명이 생략되는 겁니다. 계엄에서 어떻게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대한 거였느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정말 정당한 것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서로 이재명보다 더한 전과다, 뭐 이재명과 비슷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뭐 정치가 인간적인 것과 이 공적인 사적인 것, 한동훈이 자꾸 공적 사적 이야기하는데 정치는 그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공적이어야 되죠. 근데 그 공적인 일을 그 지금 김문수가 묻고 있는 그 지점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원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렇게 하니까 일이 안 풀렸던 것 아니냐, 더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고 정치력이죠. 한마디로 이제 이 정치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많은 토론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는 좀 개선되리라 봅니다. 오늘 이제 또 홍준표와 한동훈이 어제부터 지금 뭐 진흙탕 싸움입니다. 문제는 홍준표가 먼저 불러일으켰죠. 이 홍준표는 또 역선택까지 이렇게 노립니다. 오늘 아마 두 차례 붙게 될 텐데 진흙탕 싸움으로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뭐 홍준표는 언제나 뭐 싸움꾼이고 한동훈도 절대 밀리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도 그
어떤 공격이 들어올 때 그 공격에 대해서 답변은 하지 않고 준비한 자료로 상대방을 찌르는 것, 그게 검사 시절부터 검사들의 그 수사로 뛰어난 점이죠. 수사에 필요한 기법이죠. 또 전당대회 때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때와 장소를 좀 가릴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자신에 대해서 묻는 말에 답변은 하고 또 역공을 펼치는 그런 게 더 맞지 않느냐라고 보이고요. 홍준표는 제가 이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역선택을 노립니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뀐다. 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좀 지지율이 안 되니까 왔다 갔다 엉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과 손잡겠다, 이재명을 포용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 노리는 것이겠습니까? 이재명과 손잡을 사람이 이재명과 어떻게 대선에서 맞부딪힐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습니까? 한심하다라는 말씀 밖에는 드릴 게 없고요.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민주당이 정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정말 나쁜 자세다라고 말만 하고 대법원에 지금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옳습니다. 민주당이 틀렸습니다.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어제도 대법원에서 12명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2명이 이 재판을 가졌습니다. 심리를 가졌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은 보통 이 전원 합의체는 한 번 내지 두 번 회의를 열고 나면 결론 내립니다. 저 이거 결론 내렸다라고 봅니다. 정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원 합의체로 옮기고 또 잇따라서 3일 사이에 두 번씩이나 이 회의를 연 것, 원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엽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지금 벌써 두 번 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두 번 더 연다면 네 번이 열리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재판 연구관들이 필요한 자료들, 쟁점이 되는 것들 모두 다 이 대법관들에게 보고를 다 했거든요. 다 파악이 된 겁니다. 이거 일정 어떻게 하느냐, 전부. 제가 보기에는 5월 초순에 이거 결론 내립니다. 문제는 이제 결론이 어느 쪽이냐라는 것인데,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판례가 어떻느니 2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지면서 판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간단합니다. 이재명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대선에서 자기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건 이재명이 의도적으로 거짓말 한 겁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판사든 누구든 말이죠. 고 김문기를 모른다. 대장동 덮기 위해서입니다. 백현동 협박받았다. 백현동 덮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거짓말 한 것이죠. 그걸 애매하게 지금 막 말을 흐리면서 넘어갈 뿐입니다. 100만 원 이상일지 이하일지 형량은 제가 법조인도 아닌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죄는 유죄입니다. 이제 유죄는 확정이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는 거죠.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냥 있지 않겠다, 국민들의 보복이 있을 것이다,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의 사법부 협박, 신진우 부장판사도 그렇게 조롱하고 협박했습니다. 지귀현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재판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시민입니다. 유시민. 이건 깡패고 조폭이지 않습니까? 지귀현 잊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탈옥시킨 것이다. 지귀현의 이런 행동은 영원히 잊지 않겠다. 이런 협박을 하면서 자기 또 표현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시민이 이런 짓거리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계속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왜 이렇게 민주당이 협박할까요? 민주당 노리는 것은 지금 이 지점입니다. 민주당도 알고 있는 거죠. 2심에서 이걸 뒤집었는데 대법관은 12명입니다. 과반수로 결정이 됩니다. 로비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지금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죄가 될 것 같다. 뒤집어질 것 같다. 다음 달 초에 판결이 날 것 같다. 민주당이 노리는 지점은 이겁니다.
파기환송하라라는 걸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파기환송하라. 맞습니다.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는 1000번에 1번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을 전부 소송 지휘를 하게 되고 박영재 주심이 이제 판결문을 쓰게 될 텐데 저는 지금 다 결론 났다라고 봅니다. 이거 파기환송하면 이 재판 대선 이전에 서울고법에서 결론 못 냅니다. 유죄로 판결은 내려야 하는데 100만 원 이하가 될지 이상이 될지 결론 나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서둘러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서둘러서 이틀 사이에 이 전체 회의를 2번씩이나 여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파기자판이 이런 걸 겨냥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긴급하게 피의자를 구제해야 될 경우에, 피의자를 보호해야 될 경우에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겁박하고 협박하고 있는 것 대법관들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이거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판사도 탄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 대법원 산하에 판사들이 이렇게 민주당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급기야 이제는 대법원마저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대선이 있든 없든 서둘러서 선거법 위반 재판 끝을 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 끝이 다시 파기환송이 되면 이건 뭐 끝을 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질질 끄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서울고법에 가서 또 몇 달 끌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파기자판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대법원까지 협박을 하고 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이 일부 세력을 대법원에서 정확하게 제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치의 이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결단을 내릴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송대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